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 수학과 도기록입니다. 네, 제가 풀이 설명할 문제는 2번 수학 2 문제고요. 네, 주어진 문제 한번 같이 보고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x는 3차 함수이고 개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의 포인트 한번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GT라고 해서 또 다른 T를 변수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문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풀이는 고2, 2등급 이상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문제 풀이 하면서 사실 메인으로 잡아야 되는 체크 포인트는 저는 하나만 잡고 갔고요. 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김경희 선생님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래프의 교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저는 그래프 교점의 개수로 해석을 해서 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수투를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좌변에 주어져 있는 절대값 fx-t라는 요 함수가 조금 익숙하게 받아들여질 건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함정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미분 가능성에 관한 문제로 자주 나왔던 표현인데, 저는 이 모양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k가 양의 실수라는 점을 활용해서 절대값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t 플러스 k 또는 t 마이너스 k와 같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방정식을 보는 문제로 변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y는 fx와 y는 t 플러스 k, y는 t 마이너스 k, 이렇게 총 세 가지의 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를 변수로 잡는다면 우변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함수의 경우에는 상수 함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케이스별로 교점의 모양을 바라보고 가나다 조건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지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fx의 세 가지 모양이 있고, 주어진 가나 조건을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조건을 먼저 해석을 할 건데요. 자, 나 조건이 말하고 있는 거는 G, A마, A에서의 좌극한이 우극한의 크기보다 크다라는 뜻으로 A의 값이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줄어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과정은 A가 8일 때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t의 값이 8일 때를 기준으로 8보다 작을 때에서 8보다 클 때로 변화하면서 교점의 개수가 줄어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가조건에도 같이 접목시킨다면 g라는 놈이 t의 값을, t는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t가 마이너스 8일 때는 좌우 교점의 개수가 증가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상수함수 두 개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그래프 개형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fx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다음처럼 그려졌을 때 두 상수함수를 그려가면서 이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라는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 k만큼 마이너스 k만큼, 이 말은 t라는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 k 마이너스 k,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상수함수의 그래프와의 교점을 생각해 나갈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사이 간격이 2K라는 상수만큼의 크기로 일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T의 값이 아주 작을 때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자, T의 값이 적당히 작은 값이었다면 다음과 같이 총 교점의 개수는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T의 값이 점차 키워나가다 보면은 교점의 개수가 증가하는 순간이 생기는데요. 그 순간이 바로 접할 때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순간에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면서 교점의 개수가 증가하는 상태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의 T값이 마이너스 8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사실 이 간격이 조금 더 넓어야 되긴 하는데, 자, 이 안에서도 교점의 개수가 자주 바뀌는 거는 안 됩니다. 저희한테는 한 번의 기회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언제까지 유지가 되어야 하냐면 다음과 같이 두 상수함수가 각각의 극값에 접할 때까지로 잡으셔야 되고요. 네, 이 순간 다음에는 저희가 처음 나 조건에서 주어졌듯이 T가 8일 때 교점의 개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란색 상수함수의 상태를 8 플러스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3개. 4개. 죄송합니다. 네, 이 상태에선 4개가 유지가 되고요. 그 위로 계속 올라가도 총 4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관이 없고요. 네, 마지막 모양이 8-K와 8 플러스 K가 다음과 같이 위치하면서 다시 한번 교점의 개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GT의 식은 따로 적진 않고 나머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구한 상황은 현재 8-K라는 부분이 극대값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 사이 간격이 2K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K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K에서 마이너스 8 플러스 K를 뺀다면 16-2K로 요 사이 간격이 2K로 일정했어야 하기 때문에 K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K는 4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fx로 돌아와서 극대값이 4,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이용해서 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최고차항계수 2이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머지 문자들을 활용해서 식을 쓰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극대점의 x좌표를 알파, 그리고 극소점의 x좌표를 2대1이라는 성질을 활용하여서 알파 플러스 2b, 알파 플러스 3b로 잡고 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x-4라는 3차 함수는 최고차항계수가 2고 알파라는 점에서 중근을 갖게 되고 알파 플러스 3b라는 점에서 나머지 한근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사용하지 않은 조건은 알파 플러스 2b를 집어넣었을 때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2b를 집어넣어서 좌변은 마이너스 8이 되고 2배의 2b의 제곱 마이너스 b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b의 값이 1이 되게 되고요. fx의 식은 2배의 x-알파 제곱 x-알파 마이너스 3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 있고요. 마지막 남은 알파라는 조건을 다 조건에서 주어진 fx는 g6의 서로 다른 모든 시근의 합은 4를 활용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라는 건 좌변 4 넘겨주시면 식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g6이라는 거는 t의 값이 6일 때의 교점의 개수이기 때문에 t의 값이 6인 상황은 6-k랑 죄송합니다. 계산을 하면 얼마죠? k가 네, k가 4기 때문에 자, 요 점이
t 플러스 k와 t 마이너스 k라는 점을 생각해서 k는 4, 즉 t가 6일 때는 10과 2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에서 10과 2라는 점 생각하신다면 교점의 개수가 총 4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요. 우변의 G6은 4라고 식을 적어서 플러스 4를 양변에서 소거시켜 준다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이 0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근의 합은 알파와 알파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0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계산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F 2분의 5라는 값은 주어진 흰색 식의 4를 넘겨서 이항하여 대입해 보면 2 곱하기 알파를 빼서 4의 제곱 두 번째 괄호에서 계산을 하면 1 플러스 4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답은 36으로 냈습니다. 풀이가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 네, 출제율은 고2 모의고사에 사실 자주 나오는 형태이긴 해요. 교점의 개수를 이용한 함수의 표현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모든 학교에 내신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3.5로 점수를 매겼고요. 난이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래프를 해석하기가 생각보다는 까다로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여서 4.5점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2등급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저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래의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면 사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죠. 변화 과정도 직접 그래프 여러 개 그리면서 보여줘야 되고 네, 뭐 하나의 그래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 하면 안 되는 방법이긴 한데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적으로 고3 모의고사 중에 지금 22번에 출제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보통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우선 버리고 시작하는 1등급도 그래서 시간 안배상 버리고 시작하는 문제기도 하는데 이제 저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고3이 4월 12일 날 원래 모의고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지가 유출되는 바람에 지금 5월 10일로 시험이 이제 고3 시험이 미뤄졌는데 그래서 4월 12일 날 모의고사 대비를 할 때 3모, 3호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들을 쫙 풀리는데 지금 저 문제는 제가 최근에 봤는데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면 이제 선생님마다 스타일인데 저는 우선 문제 낼 수 있는 점들을 좀 체크 포인트에 많이 적어요. 네, 저는 원래 스타일이 그런데 뭐 이렇게 각자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체크 포인트를 먼저 좀 많이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왕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한 그래프를 하나로 표현한다. 그래프를 하나로 표현을 했으면 저기서 모든 실근의 합이 0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0이면 뭐 알파라고 잡았으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잡고 그러면 이제 2대 1이니까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계산이 조금 더 쉽게 뭐 기왕 하나로 이렇게 뭉치면 좀 계산을 좀 쉽게 문자도 좀 더 적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도 같아요. 시간을 좀 절약하려면. 그래서 물론 뭐 여기 지금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처음에 이제 딱 시작했을 때 우선 문제 되는 것들을 싹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계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문자 수를 좀 줄여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항상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선생님이 이제 모든 문제를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듣기가 되게 수월하고 편안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실제 이제 교실에서는 조금 더 정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엄청 훌륭하십니다. 네. 자, 수고했습니다.